예, 안녕하세요. 예,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취득세 얼마나 나올까? 예, 취득세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취득세는 뭐 주택 취득세, 이번 주로 다룰 거는 상속, 예, 그리고 징여 일단 그 부담부 징여 이거 관련해서 좀 같이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거 들어놓으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일단은, 예, 이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여기 영상에 따로 부동산 취득 시점 할 때 별도로 했거든요. 예, 어쨌든 부동산 취득이라는 거 뭐 상속, 증여, 뭐 다 이제 매매든 뭐 그런 거고, 취득세 신고는 언제요? 여기 내용 다 있습니다.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무신고 가산세, 뭐 납부 불성실 가산세, 예,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취득의 시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원래 사실상 잔금 지급이 제일 우선이에요. 근데 그거보담도 여긴 지금 안 써 있는데 등기 접수일이 빠르면 그거고 원래 계약서 할 때 잔금 넣잖아요. 잔금 지급.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급일이 먼저면은 그 사실상 지급일로 봅니다. 뭐 잔금 계약서상에 잔금을 며칠 날 썼어도 지급일이 만약에 늦었다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잔금 지급일도 이거는 뭐냐면 확인도 안 되고 뭐 계약서상 잔금 써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확인이 안 될 때는 그냥 과세 당국에서는 그냥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한 날을 취득 시기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뭐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무상 승계 취득 같은 경우는 상속하고 증여가 있겠죠. 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 개시일 사망일이 취득식입니다. 그리고 증여는 증여 등기 접수일이고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 상속하고도 진짜 막 몇 년 뒤, 5년 뒤 뭐 이렇게 등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도 그 취득 시기는 사망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뒤에 얘기하겠지만 상속은 등기는 나중에 해도 이거 불이익 없어요. 근데 그 취득세는 상속일 속하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 취득세 그거는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외국에 있을 때는 뭐 이렇게 9개월 이렇게 뭐 돼 있는데 그건 예, 뒤에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는 건축을 허가받아 신축 건물일 때 이렇게 이거 취득 시기 얘기한 거고요. 예, 여기 보면 내용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관건이 아니니까요. 자, 참고로 이제 취득세율은 그 원칙입니다. 유상취득 상가 옵비살 4%. 원칙입니다. 그냥 무상, 증여는 3.5%, 상속 원시취득 신축 2.8%. 기본세율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고급주택 뭐 이런 거는 이런 기본세율에 플러스 8% 한다는 거고 과밀 억제권역 이런 건 사무실 같은 거 되겠죠? 그런데 사무실 내면은 기본세율이 뭐 4% 한다. 저는 이번에 그 주택을 위주로 하는 거니까 이 정도 그냥 알아두시고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전반적인 거고요. 이게 지금 간략하게 정리한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주택 이거는 별도로 다룰 거니까 참고로 상가나 오피스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4.6%입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니까 별도로 안 할 거고 일단 신축 같은 경우는 예, 취득세 기본 2.8%, 농어촌 특별세 0.2%에서 한 3.16% 나가면 된다 보면 되고요. 농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취득일 때는 3.4% 그리고 2년 자격 그 농민 있죠? 좀 혜택을 줍니다. 예, 여기 나머지는 제가 이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 관련해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요 내용 있죠? 요거는 제가 별도로 영상 해놨으니까 요거 그냥 예, 기본 상식으로 예,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이게 이제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그리고 일단 볼게요. 자, 주택 그 취득 시 매매할 때 이제 매매입니다. 주택 매매할 때 취득세 보기. 자, 제가 이거를 지금 끌어다 놓은 거는 뭐냐면 원래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취득세 4%에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4. 4.6% 이게 원래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주택에 한해서는 이렇게 좀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감면을. 원래 취득세가 이게 아니라 이게 원칙이고 자, 근데 이제 주택은 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그 매매가입니다. 매매가 기준으로 6억 이하냐, 6억 초과, 9억 이하냐, 이거 고가주택, 9억 초과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뉩니다. 그리고 6억 이하도 전용 면적, 보통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얘기해요. 한 33평, 34평 이하. 예, 그런 거는 그 1%가 적용되고요. 농어촌 특별세, 참고로 농어촌 특별세는 여기서도 제가 설명을 해놨지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다 감면이 됩니다. 비과세가 돼요. 다 빠져요. 농어촌 특별세 빠지고 이렇게 해서 한 1.1%. 예, 근데 면적이 좀 초과되면은 농어촌 특별세가 더 0.2%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구간에서. 자, 일단 이 정도로 아시고 뒤에 이제 한번 이거 한번 볼게요. 네, 그거보다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감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보면은 자, 6억 이하 조건에서 전용 면적 80억, 34평 이하다. 그러니까 5억이라고 가정할게요. 이 안에 들어오죠? 34평 이하다 하면 550 정도 취득세가 나가요. 그러니까 주택이 이제 취득할 때 감안하시라고요. 근데 85제곱미터 초과가 한다. 34평 넘는다. 그러면은 한 650 정도. 자, 볼게요. 아마 9억. 이거 한번 따로 보시면 되고, 뭐 8억대도 한 적지 않죠? 8억만 돼도 이건 2%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 1,700만 원. 9억 같은 경우는 한 제가 12억 잡아봤어요. 12억. 그것도 85제곱미터 이하. 얼마? 3,900 거의 4천만 원 돈입니다. 예. 이 정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이제 증여. 증여 한번 들어볼게요.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증여할 때, 이건 일반, 그 취득세율하고 틀려요. 자, 보세요. 증여가액이 제가 5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보면은, 증여는 일단 원칙은 아까 그 세율은 3.5%예요. 3.5%. 3.5%인데, 이거 농특세 0.2%. 이게 원래 기본 세율이에요. 증여에는 4%가. 원래 기본 세율입니다. 기본 세율. 예. 이건 일단 뭐 별도로, 이건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고, 4%인데, 주택에 한해서는 좀 틀린 게 있어요. 주택은, 여기서도 이게 나누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주택 취득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은, 농특세 한 0.2%가 비과세, 감면이 된다,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농특세 0.2%가 이렇게 감면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만약에 5억을 그냥 순수 일반 증여로 그냥 5억을 전체를 증여했다. 이러면은, 증여세는 별개예요. 증여세는 제가 증여 부분에서 따로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취득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득세. 증여세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럴 때는 만약에 넘어요. 이게. 85제곱미터 초과다 이러면은 4%예요. 4%. 예,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85제곱미터 이하다. 5억짜리 1900입니다. 증여. 참고로 증여세에서 다루겠지만 취득세도 만약에 그 증여 수증자라고 하죠. 그 낼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이것도 다 증여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만 봐서는 좀 감이 안 오죠.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그 제가 5억이라고 했던 거는 자 6억 이하 조건이에요. 이거 매매를 제가 취득했다고 본 거예요. 85제곱미터 얼마? 550이죠. 예. 좀 감이 오죠? 그 작지 않죠? 85제곱미터 초과 매매로 취득할 때는 한 650인데 2천만원 2천만원 정도가 증여 취득세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오늘의 좀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건데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부담부 증여입니다. 부담부 증여를 지금 처음 접하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이거는 그 증여세 할 때 좀 자세하게 좀 다뤄드릴 거니까, 예, 그때 한번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5억짜리 아까 같은 조건을 한 겁니다. 그 증여를 하는데 부담부 증여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그 증여를 하는데 이렇게 전세 이런 게 껴있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같이 떠안고 증여를 해준다는 거예요. 수증자, 증여받는 뭐 자녀가 됐건 증여받는 사람한테. 그래서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에 증여가액이 이제 5억인데 전세가 3억 있다. 뭐 대출이 있어도 돼요. 전세 말고 대출. 채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5억을 증여하게 되면은 실제 이거 전세 대출은 뭘 어떻게 잡히냐면 이거 양도로 잡혀요. 양도.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상이면 부과되고 비과세 대상이면 안 되고 그리고 나머지 2억이 징역가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요것도 이제 부담부 증여할 때 이제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다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우리 양도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분해서 양도소득세를 양도 차익이 있으면 부과하게 돼요. 그런데 비과세면은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증여할 때는 부담부 증이 유리하는 게 이게 좀 유리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 왜 유리한지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앞에서 끌고 왔어요. 5억 증여, 이제 면적 조건이 있었죠? 85제곱미터. 근데 1900, 2001에서 100만원 차이 났는데, 자, 부담부 증여를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담부 증여는 그 채무요, 전세금이나 이런 대출이 있을 때는 이거를 양도로 본다고 그랬죠? 양도로. 자, 양도로 본다는 거는 파는 사람도 양도로 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그 수증자 받는 분도 증여 받는 분도 이거를 그 매매식으로 취득을 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여가액 이익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럴 때는 이거는 이제 증여하는 분도 양도로 본 거니까 그 취득하는 분도 이게 그냥 매매로 취득한 거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떠안고 가는 거죠. 떠안고. 왜냐면 어차피 증여자가 이거를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근데 다 이게 증여를 했다는 걸 이게 받은 사람이 이걸 갚아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양도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도로 본다고 했으니까 같은 조건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3억은 양도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아까 85제곱미터 이하 이거 기준으로 할게요. 자, 이거면은 85제곱미터 이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양도로 보기 때 매매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330. 330이 돼요.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취득세는 주택에 대한 이거 그러니까 그 부담부 증여분 전세대출분 이거 양도로 본 거 그러면 한 330 나와요. 그리고 2억이 증여라고 그랬죠. 2억. 그러면 주택가액 2억에 대해서는 요거 같은 라인입니다. 2억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취득세가 이거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해보면은 1090만 원이 돼요. 자, 다시. 지금 이런 경우 이제 초과 면적이에요. 요거는 원래 2천만 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양도분은 이건 주택 그냥 취득한 거로 보기 때문에 이건 한 390 정도가 나와요. 1.3%를 적용하면. 그리고 징역가액 2억에 대해서는 2억에 대한 증여 취득세는 여기는 이제 초과기 때문에 4% 적용돼요. 그럼 800이에요.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합해보면 1190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경우일 때 한번 이걸 빼주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요. 810만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부담부증에 이걸 알고 잘 접근하시면은 유리해. 왜 취득세 부분에 자녀나 할 때 취득세 부분에서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좀 잘 모르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부담부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건 제가 증여세에서 다룰 거예요. 이게 원래 5억에서 이거 증여 공제라는 거 있어요. 뭐 자녀한테 뭐 5천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또 공제가 되면 보세요. 증여세도 누진 세율이거든요. 낮아지죠. 증여가액. 이거 세금도 다 낮아져요. 증여가액.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증여할 때 어쨌든 충분히 이렇게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대출이 없어도 만약에 아버님이 있을 때는 내가 대출 받고 은행에서 증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증여해서 잠깐 다룰 내용을 자꾸 여기서 얘기 안 해요. 근데 그거를 수증자가 그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다. 또 그러면 그걸 아예 다시 다 그냥 증여로 간주하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제가 증여 쪽에서 한번 다뤄드릴게요. 제가 아까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자, 3억, 2억, 같은 조건에서 할 때, 아까 전세 3억,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요게 이제 같은 라인이라는 거죠. 제가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는데 이거를 제가 누르지면서 안 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주택 그 상속 많이 봤죠? 근데 과연 취득세는 상속에서는 얼마를 부담할까요?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기본은 3.16%입니다. 다 합쳐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 합쳐서 3.1%입니다. 그런데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상속주택은 일단 만약에 무주택일 경우에는요. 상속받는 사람이 주택이 없다. 그러면은 감면이 있어요. 뭐가 감면이면 그 기본세 여기 2%에서 2% 감면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 0.96%가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그 주택이 있는 분들 있죠? 근데 이것도 그 85제곱미터 이하면 이거 없어져요. 농특세. 원래는 3.1%, 16%로 그랬죠. 원래는. 그러니까 초과면은 원래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85제곱미터 이하다. 상속주택이. 그럼 여기 빠지고 한 2.96%가 돼요. 자, 이걸 계산하면은 제가 이제 6억으로 가정할게요. 6억으로 가정하면은 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얼마야? 0.96%면 570만원 정도 부담이 돼요. 근데 주택이 있는 분들이 이런 거 만약에 6억 정도의 가치에 있는 상속이나 증여는 원칙은 그 시가 기준인데 그게 이제 알 수 없을 때는 뭐 감정평가나 아니면 이제 보충적 평가라고 보통 보충적 평가가 공시지가예요. 어쨌든 일단 상속 주택 가액이 이렇다고 제가 가정을 한 거고 34평 이하 되면은 한 1,700만 원 예, 상속 취득세입니다. 예, 작은 금액은 아니고요. 그쵸? 예, 85제곱미터 초과하면은 한 1,800 정도 6억 조건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 무주택일 때는 좀 많이 줄죠. 1,000만 원 이상. 그런데 무주택도 좀 무조건 해준다기보담도 일단 주택이 없어야 되는데 나중에 뭐 추정한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뭐 농가주택이나 무허가주택도 있다면은 이거는 다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건 다 감면돼서 일단 제외한다는 거니까 예,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건 제외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요. 일단 주택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배우자가 떨어져 배우자는 다 합산이에요. 주택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택이 있는 거고 혹시 이제 이런 경우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 비속 자녀가 집이 있어요. 30세 미만 자녀가 근데 집이 있는데 분리가 돼 있는 거죠. 세대 분리가 그래도 같은 그 주민등록 기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예, 그러니까 이건 좀 참고하세요. 그리고 또 이거 얘기하니까 또 자꾸 할 얘기가 많아. 예. 그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그 세대 분리해도 그 양도세 계산할 때 미혼인 자녀일 경우에 이게 주택에서 합산됩니다. 그래서 30세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이렇게 그 주택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그거는 제가 그 1세대 그 조건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이번 시간엔 그 주택 취득세 관련된 내용을 달았고요. 예, 오늘 뭐 정상 처음 보신 분은 여기 뭐 구독이나 이런 거 눌러 놓으시면은 제가 올려드린 영상 다 한꺼번에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세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